안녕하세요. 우리가 어제 성명모형소송까지 했죠? 성명모형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사자하고 법인격 부인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약간 책이 좀 어렵게 써져 있어요. 어렵게 써져 있고 어떻게 쓰신 건지 좀 알 수 없게 써져 있는데요. 우선요, 사자 상대 소송 좀 개관을 하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뒤에 있는 얘기들까지 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져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요 때는 요런 문제가 있구나, 요 때는 요런 문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뒤에 가셔서 그걸 보시면 이제 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다 연결되고 앞에서 괜히 논점도 아닌데 앞에서 다 다룰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논점은 뭐냐면 이제 당사자가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서 그 취급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 당사자 확정에서 이 지금 당사자 사망이 나오는 거는 어쨌든 소송 계속 전에 사망한 거를 간과하고 제소한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송 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에 이때는 우리 요 파트처럼 당사자 확정 문제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당사자 맞나? 라는 거고요. 당사자 확정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계속 중 사망이 있는 거죠. 요 앞에 소장 제출하고 나서 소장 부분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건 별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소송 계속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얘기예요. 소송 계속이, 왜냐면 여기는 소송 계속 전이고 이건 소송 계속 중 사망이니까 요 시기를 언제 보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지. 그게 별도로 논점 잡을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어제 소송 승계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 소송 승계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바로 그 중에서 포괄 승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당연 승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에는 여기 이제 견해 대립이 없이 당연히 당사자 지위도 그러니까 소송 밖에서 상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체파산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 그 소송 안에서도 그게 당사자 지위가 당연히 변경된다라는 게, 당연히 승계된다라는 게 그게 이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홍문혁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견해 대립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당연 승계 인정 여부 그래가지고 요거는 두 군데서 나와요. 소송 절차 중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법은 특정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참가 승계나 인수 승계를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80조, 81조에서. 그런데 요 당연 승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사자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어요. 전혀 규정이 없고 다만 소송 절차 중단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계를 할 것인가 요 각도에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데가 이제 소송 승계에서 이 얘기가 또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법정 당사자 변경의 문제예요. 법정 당사자 변경. 이제 이순 선생님은 이 말을 안 쓰시죠. 법정 당사자 변경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데, 그러니까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른 교수님들은 이 단어를 쓰세요.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소송 계속 중을 넘어서서 이제 변론 종결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예요. 변론 종결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 이제 요거는 우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개관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판력도 역시 객관적으로 확장이 되고 주관적으로도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원래 전소 소송물과 후소 소송물이 같아야 되고 전소 당사자와 후소 당사자가 같아야만 전소 판결에 대해서 발생한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확장이 될 때, 특히 이제 주관적 범위에서 주관적으로 확장이 될 때,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론 종결 후에 승계를 하게 되면 그거는요, 요 소송 승계라는 거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때가 어느 때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법상 소송물인 권리관계 의무, 권리 의무 관계 요런 부분이 소송 계속 중에 문제가 되면 그게 이제 소송 승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게 변론 종결하고 나서 문제가 되면 판결을 그 사람에게 미치게 할 것인가 요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이미 내려진 판결을 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건 법이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218조 1항에서요. 즉 이제 뭐 우리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다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랑 소송 승계에 대해서 이시훈 선생님이 책을 굉장히 잘못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어제도 이걸 뜯어고치고 설명을 하느라고 GS 때는 1시간을 넘게, 2페이지를 1시간을 넘게 했어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을 가지고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해놓으면 소송 승계 때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이 좀 잘못 쓰신 부분이 변종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스스로, 잘못 쓰셨다기보다는 선생님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거에 압도당하셔서 다른 견해들을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판례도 이렇게 왜곡시켜 놓으시고 약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종우 승계인에도 그렇고 소송 승계에도 그렇고 독립당사자 참가에도 그렇고 이렇게 세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해결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튼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렇게 요 때는 요런 문제구나. 요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요 앞에서는 여기 있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뒤에서 다시 다 나오니까요. 그때 정리를 하시고 다만 머릿속에는 담고 계셔야 돼요. 담고 계시고 이거를 그리고 마음을 교수님들이 독하게 잡수시지 않는 한은 이걸 한꺼번에 못 내요. 한꺼번에 내면은 이게 300점짜리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내긴 근데 어쨌든 간에 혹시 모르니까 머릿속에 염두에는 두고 계셔야 돼요. 이때는 이런 문제, 이때는 이런 문제, 이때는 이런 문제라고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어쨌든 우린 지금 소송 계속 전에 사망한 경우를 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송 계속이라는 건 언제 있게 되냐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해서 법원과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3자가 법률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죠? 그때 소송 법률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때 소송 계속이 있게 된다고 하는 소장 부분 송달 시설이 통설 판례란 말이죠. 물론 옛날에는 소장 제출 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요. 소장 제출 시설이 없고 하지만 그게 소송법적 효과인 그 소재기의 소송법적 효과인 소송 계속이라는 효과는 소장 부분 송달 시에 나타나지만 소재기의 실체법상 효과인 시효 중단 기간 준수효는 소재기 시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소송 계속 전 사망, 뭐 다른 말로 제소 전 사망한 경우 요거고요. 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 부분 송달 전 사망이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고 을이 사자고요. 을한테는 병이라는 상속인이 있고요. 근데 이 상속인이 사실은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짬뽕해서 구분을 안 해놓으시고 쓰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도요 한 것처럼 당사자 확정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당사자 확정부터. 이렇게 돼서 우선 당사자 확정이 문제란 말이죠. 누가 당사자인가. 갑이 을을, 지금 죽은 사람인 을을 지금 상대로 제소를 했는데, 누가 피고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표시설에 의하면 어때요? 표시설에 의하면 어때요? 을이죠, 뭐. 을로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소장 전치지로 훑어봐도 병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그거는 그냥 을로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을이 당사자고요. 그 다음에 의사설의 경우에는요. 자, 의사설의 경우에나 행동설의 경우에는요. 행위설, 행동설의 경우에는 이때는 병이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점은 특히 행동설 같은 경우요. 병이 소송 수행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요. 절차에 들어와 있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고 표시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따로 나눠봐야 돼요. 나눠서요. 자,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때는 당사자 능력이 을은 죽은 사람이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부적법 각하시켜줘야 돼요. 하지만 의사설이나 행동설에 의하면 병이 당사자니까요. 병이 당사자니까 이때는 문제될 게 없고 당사자 능력 있죠. 당사자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을 이름으로 관여시에 즉 병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경우죠. 병이 소송 수행하는 경우 이때 확정된 당사자는 을이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때는 관여하고 있으니까 병이란 말이죠. 근데 같아요? 안 같죠. 안 같고 표시는 지금 을로 돼 있고 당사자도 을로 확정돼 있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은 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표시정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임의적 당사자 변경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으로다가 바꿔주려면요. 당사자 표시를 바꿔주려면 그게 이 당사자 변경이 되는 거지 표시정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사자로 확정된 사람이 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병이고요. 근데 표시만 을로 돼 있죠, 지금. 그죠? 표시만 을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표시정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판례가 이 부분에서 바로 의사설을 도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표시설 논리대로 가야 되거든요. 표시설 논리대로 가서 임당변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호문혁 교수님이었죠. 호문혁 교수님이 이렇게 보신다 그랬어요. 임당변 문제다. 이건 동일성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판례가 여기서 의사설을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표시정정을 허용을 한단 말이죠. 판례가요. 그리고 어제 뭐라 그랬냐면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 그랬어요. 원고예요. 갑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의사설을 도입한 것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간과한 판결을 했을 때요. 자, 그때 우선 피상속인에게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가 라는 거하고 상속인에게 판결이 효력이 미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자, 피상속인은 을이죠. 을이고 병인데 을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당사자 능력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이 효력 유효할 리가 없죠.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그리고 당연무효죠. 당연무효. 당연무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병이